조현 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배우자가 이 재개발 지정 몇 달 전에 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잖아요. 또 여기에 아들 부부가 이제 아파트를 살 때 조 후보자가 자금을 지원해서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자, 이거 뭐 자료를 아까 김민석 후보 같은 게 자료를 안 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건 밀어붙인다고 그러고 이 부분 조현 외교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직 뭐 구체적 사실관계는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윤리적 비난과 의 영역과 실제 불법 위법은 좀 달리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소명하는 정도의 내용을 보면 실제 이게 도로 거래 같은 경우에 당시에 그 한남 뉴타운 지정은 실제 상당히 이미 시장에서 또 부동산 업계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저런 방식의 투자를 상당히 권유했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지로 돼 있거나 향후 재개발할 경우에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무조건 성공할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부지가 이 도로로 지정이 돼서 포함돼서 이 보상액이 상당히 받을 가능성은 사실은 이게 무조건 보장돼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고 상당한 차익을 애초부터 노리고 했던 투자 내지 투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녀의 아파트 구입비도 이게 뭐 부모 찬스 이렇게 해서 돈 있는 이 자녀들과의 어떤 이 괴리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일부 있을 텐데 그게 법적으로 증여세 처리라든가 이 증여하는 과정에서의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국민들의 시선에서 좀 다소 불편한 것과 이 장관 자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질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 좀 소명해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을 좀 풀어야 될 과제가 후보자 본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근데 조 변호사 보시기에 이게 다소 불편한 이슈인가요? 아까 우리가 부동산 문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빠 찬스 없으면 이제 집을 못 가지게 되는 오늘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 후보자 같은 아버지를 두지 않으면 부모를 두지 않으면 정말 월급을 차근차근 모아서 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자, 그런 후보자가 지금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주 저는 이번에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규제와 조현 후보자가 정말 아들한테 6억이나 7억을 갖다가 편법 증여를 해주고 집을 사게 하고 60평짜리 집을 사게 하고 했던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그렇게 해서 집을 가지고 아들에게 집을 사주는데 우리 서민들은 못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막혀 있잖아요. 대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장관 후보자 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을 하면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것도 저는 이 정부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모 찬스에 대해서 조현 후보자가 외교부 차관이었던 그 시절에 이 부모 찬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게 이게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모가 아파트를 사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캐치업,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신분이 고착화되고 직접 들어보셨지만 해당 발언은요 2019년 2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그러니까 10달 뒤에 조 후보자가 아들 부부에게 이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한 이런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좌파에서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으시는 분들이 그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런 그 내로남불, 그다음에 위선 말은 정의롭게 하는데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 외고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데 자녀는 외고 보내고 뭐 그런 김민석 후보자 때 하고 이제 기시감이 굉장히 저는 강하게 들어요. 김민석 후보자도 등록된 재산은 2억 원이래요. 근데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생활을 영위했어요. 해외 유학만 본인이 3번을 갔고 자녀들도 고액의 학교 다니고 또 고액의 또 유학을 보내고 그렇게 사실 뭐 몇 억씩 막 그 현금 받아들이고. 근데 이분도 재산 신고한 거 보면은 아파트 한 채, 그다음에 대지 1억 원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굉장히 이제 청렴한 공직자인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 아드님한테는 집 살 때 7억 원 주고 나중에 또 유학 갈 때 또 5억 원을 또 해줬다고 합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공직을 맡아도 되는 건지 정말 너무 위선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데 이거를 지금 어제 나온 집값 대책과 바로 연결시킨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대출 규제는 대출로서 집을 사면서 그게 다시 연계해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걸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실제 이 서민들이나 20, 30대가 수입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의 대출 규제 문제를 조현 후보자 자녀의 문제로 바로 연결시킨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